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토라인입니다. 아이오닉5를 드디어 타보고 있습니다.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국산 전기차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이 아이오닉5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플랫폼입니다. 이 GMP 플랫폼, 현대차의 최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에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 GMP 플랫폼,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간 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모델 3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,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이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초반 가속력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모델 3에 비해서는 초반에 딱 한번 쳐주고 나가는 그 펀치력은 좀 약한 느낌이에요.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,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를 탑재한 녀석이 공차 중량이 1800km 초반대가 나와요. 그런데 얘는 지금 듀얼 모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톤이 넘어갑니다. 약 한 20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, 그 200km라는 게 그냥 2톤에 200km면 큰 차이 아니지 않아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방금 뒤가 싹 흐르는데 그냥 스포츠 모드에 놓은 것 뿐이거든요. 다른 트랙션 컨트롤을 끈 거는 없거든요. 지금 노멀 모드에 좀 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공차 중량이 200km라는 게 사실 운전자를 제외하고 나서 굉장히 건장한 성인 남성을 차에 3명을 더 태우고 다니냐 아니냐, 그러니까 혼자 타고 다니냐 넷이 타고 다니냐, 거의 이 정도 급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, 그 공차 중량 때문에라도 이렇게 초반 가속 시에 모델 3에 비해서 펀치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그리고 이어서 지금 트랙션 컨트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, 모델 3와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. 지금 모델 3 같은 경우에 퍼포먼스 모델을 탄다 하더라도 절대로 길에서 공도에서 코너를 좀 과하게 감아 나가면서 악셀을 아무리 깊게 때려 밟아도 지금 이 아이오닉5처럼 뒤에가 흐르는 그 자세를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악셀을 확 때렸을 때 순간적으로 아주 조금의 슬립은 일어날지 몰라도 얘가 아까 보여준 모습처럼 뒤가 아예 그렇게 흘러버리는 경우는 없거든요. 지금 노멀 모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제가 모델 3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핸들 타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깊게 딱 때려서 순간적으로 모터에 토크가 세게 걸렸을 때 아주 잠깐, 진짜 0점 몇 초 동안 슬립이 일어나면서 자세를 잃으려는 그런 시도 정도까지는 하지만, 진짜 정말 즉각적으로 이 모터가 출력으로 자세를 제어한다라는 느낌이 났거든요. 그래서 진짜 모델 3는 순간 자세를 잃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왁! 이러면서 잡아요. 왁! 굉장히 좀 독특하고 신선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자세 제어가 굉장히 똑똑했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얘는 노멀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에서는 그게 더 도드라지고, 출력이 확 세게 걸리면 모터가 출력으로 자세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모터의 출력은 출력대로 놓고 브레이킹으로 좀 어거지로 잡는다는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특정한 상황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재미있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, 일반인들이 편하게 좀 쭉쭉 밟고 다니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, 좀 무서운 요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. 방지턱. 자, 방금처럼 큰 요철, 대표적으로 방지턱이겠죠? 방금과 같은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은 앞쪽 프론트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눌릴 때 범프 될 때도 괜찮고, 리바운드 될 때도 괜찮았어요. 그런데 뒤쪽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방지턱을 뛰어넘을 때 범프 될 때까지도 괜찮고, 그리고 그 다음 펴질 때, 리바운드 될 때까지도 괜찮은데, 이제 다시 착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그 착지할 때 조금은 하드한 느낌이 나요. 그래서 이 방지턱 넘을 때 큰 요철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추정을 해보자면,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모델 3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훨씬 더 소프트한 승차감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, 전반적으로.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고속주행을 하면서 차가 위로 떴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그 느낌, 미세하게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서 가는 그 느낌 자체는 모델 3와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안락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, 아까처럼 그런 큰 요철을 만났을 때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쫀쫀하게 잡아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, 이 아이오닉5는 댐퍼가 위아래로 놓는 그 느낌 자체를 워낙 부드럽게 좀 풀어놓다 보니까, 가뜩이나 모델 3보다 공차 중량도 무거운 애가 위로 확 떴다가 떨어질 때
좀 끝까지 너무 확 눌려가지고 쿵 하고 막히는 느낌, 좀 확 하고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다.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, 전반적인 승차감 느낌은 스포츠 주행에 맞는 모델3와 같은 그런 승차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편하게 풀어놓은 승차감처럼 느껴지지만, 이로 인해서 좀 큰 요철을 만났을 때는 좀 그 고급스럽게 잡아주는, 좀 쫀쫀하고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은 좀 떨어진다. 자, 그리고 이 전자식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,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, 자, 이게 문제가 화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. 이게 생각보다 화각이 넓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디스플레이만으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보던 거에 비해서 원근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이것도 많이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 수 있지만, 아무리 이게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이 고개를 조금씩 틀어서 거울을 가지고 옆차의 위치를 확인하는, 네, 그거에 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영원히 100%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완벽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모르겠지만, 저는 지금은 이거는 좀 시기상조다. 이 옵션은 돈은 돈대로 쓰고, 그리고 좀 불편함만 생길 수 있는, 물론 밖에서 봤을 때 우와 저 차 신기하네 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막상 운전을 하는 사람은 좀 더 불편해질 수 있는,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잘 판단해 보시고, 운전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. 자, 그런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. 그 아우디 이트론에도 지금 이 동일한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데, 그 아우디의 버추얼 사이드 미러랑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나아요. 이 현실감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무슨 CCTV 화면을 보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, 얘는 그래도 조금 더 사이드 미러를 보고 있는 비주얼에 가깝다. 하지만 그래도 거울이 더 나으니까 이거는 하지 말자.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의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HDA2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가 있고, 제네시스에도 들어가 있는 그 녀석이 지금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. 앞쪽에 카메라 하나 있고요, 전방 레이더가 하나 있고요, 그리고 코너 레이더가 각 범퍼 사이드에 하나씩 추가돼서 총 레이더 5개 그리고 카메라 하나, 이 5가지의 센서가 서로 센서 퓨전을 해서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시키게 됩니다. 이 HDA2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거는 코너 레이더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근거리에서 차가 껴들 때 보다 더 빨리 감지해서 차간거리를 부드럽게 싹 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데 있다. 그리고 오늘 고속주행으로도 사용을 해보고, 지금 막히는 길, 여러 도로에서 지금 다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, 차선을 인식해야 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출중합니다. 다만 이 녀석도 다른 모든 현대차들과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희미한 차선을 길게 만난다거나, 아니면 갑자기 좀 공률이 생기는데 그 공률의 차선이 좀 흐리다던가 라는 경우에 역시나 오토파일럿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. 자, 그렇다 하더라도 이 HDA2는 어쨌든 꼭 넣으시기 바라고요. 자, 그리고 모델3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또 있는데, 바로 실내 잡소리입니다. 모델3가 생각보다 잡소리가 좀 많이 나요. 그 악명 높은 단차뿐만 아니라 잡소리도 좀 나는데, 확실히 현대차는 현대차입니다.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잡소리 같은 게 일단 전혀 지금 들리지 않고, 저는 이번에 사실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. 왜냐면 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이 조수석 시트만 보더라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. 그리고 또 시트에 기존에는 없던 애들이 달려있잖아요. 이 레그레스트가 또 달려있죠. 그리고 또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현대가 사실 기존에 원래 만들던 게 아니고, 그래서 원래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구성품들이 아닌 이런 애들이 막 좀 들어가고, 이 시트가 움직이는 것도 좀 막 다이나믹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잡소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, 다행히 잡소리는 전혀 없고, 이 부분은 분명히 모델3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20인치 타이어가 좀 과하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. 물론 모델3랑 비교를 했을 때 이 NVH와 관련된 것들, 로드노이즈가 올라오는 것도 훨씬 적고요.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차음시키는 능력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꽤 빠른 속도로 달려도 풍절음도 굉장히 좀 잘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, 그 와중에 가뜩이나 전기차라서 너무 조용한 와중에 로드노이즈가 조금은 그래도 거슬리는, 모델3에 비한다면 조용하지만,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어차피 큰 요철을 넘어다니는 것만 빼고 나면
굉장히 좋은데, 이왕 좋은 거 이런 좀 잔요철까지 훨씬 더 좀 잘 걸러줄 수 있도록 전비, 소음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19인치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네, 모델 3에 비해서 레그룸만 봤을 때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개 넓습니다. 네. 테슬라에 비하면 트랙션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아요. 테슬라는 거의 뭐 끽끽끽끽 이거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. 이거는 뭐 역시 일론 머스크인가? 역시 차는 테슬라 초. 자, 아무튼 뭐 그렇고 이 증강현실, 현대에서 요즘에 증강현실을 좀 많이 쓰는데, 일단 제네시스에서 현대가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를 좀 많이 밀었는데, 제가 이거 뭐 거의 사기라고 하면서 내가 엄청 욕했었는데, 지금 이 아이오닉 5에는 또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강현실이라는 말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저 지금 위에 화살표 방향을 띄워주고 있는 건데, 화살표 방향을 그냥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그냥 왼쪽, 오른쪽, 뭐 대각선 앞에 이런 방향 표시 정도만 계속 띄워주는 거를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. 증강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이 도로의 구조에 맞춰서 내가 가는 길 방향, 그 길에다가 화살표를 쫙 따라서 그려주면 그게 진짜 증강현실인데,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제네시스와 마찬가지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안 되죠. 뭐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HUD로서만 봤을 때 기존의 현대차가 사용하는 그 모든 HUD를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단순히 사이즈만 큰 게 아니라 유리에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크게 투영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HUD 본연의 성능에 굉장히 좀 충실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. 하지만 증강현실에 속으면 안 된다. 자, 여러분, 주행 느낌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. 옵션 추천을 좀 분명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외에도 좀 전반적으로 옵션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옵션 추천을 또 해드릴 테니까, 옵션 추천 영상 지금 바로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